네, 안녕하세요. 4주차 1강 2장의 직류 저항 회로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덕턴스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2.4절이에요. 병렬 회로를 해석할 경우 저항의 역수를 자주 사용을 하게 됐죠. 즉 이런 저항 두 개짜리 있는 것만 봅시다. R1, R2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의 합성 저항 A 지점이랑 B 지점, 여기 합성 저항을 구하면 R 토탈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분의 1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쵸?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R 토탈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해서 역수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역수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역수를 자주 사용했어요. 병렬 회로일 경우에는. 그래서 저항의 역수를 마치 이게 사용하려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저항의 역수를 마치 새로운 소자처럼 사용하는데 이것을 컨덕턴스라고 해요. 즉 R 토탈 분의 2를 이거를 그냥 G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R1분의 2를 G1으로 이렇게 역수를 안 쓰고 이렇게 G1. 이거는 R2분의 1이라고 하면은 R2분의 1은 G2 이런 식으로 역수를 안 쓰고 이렇게 그냥 우리 수로 그냥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수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컨덕턴스라는 걸 써요. 즉 여기서 G라고 표현한 요것들을 우리는 컨덕턴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컨덕턴스는 역수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소자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저항의 단위를 뒤집어서 만든 모를 단위로 사용해요. 즉 오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썼잖아, 그렇지? 이게 저항 R에 대한 단위였어. 그럼 요거를 갖다가 거꾸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읽는 거는 어떻게 읽는다? 모라고 읽는다라는 얘기예요. 모. 그래서 요거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음을 OHM을 거꾸로 쓰면 MHO가 되지. 그래서 이걸 모라고 읽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덕턴스를 구할 때는 반드시 병렬 연결된 두 노드 사이에 있는 합성 저항의 역수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 구하면은 합성 저항이 역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노드 사이의 저항을 R5옴이라 하면 컨덕턴스 G모는 식 2-26과 같다. 그래서 R분의 1은 G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또 반대로 R은 G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이때 이 G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컨덕턴스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예요. 단위는 모를 쓴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 그림 2-29A처럼 요 A처럼 두 노드 사이의 저항이 각각 R1, R2, R3라고 할 때 합성 컨덕턴스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병렬 A 지점과 B 지점에서 R1, R2, R3가 병렬로 되어 있어. 걔를 직각 배선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R 토탈은 병렬 저항일 때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이다 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요것을 R1분의 1을 뭐라고 놓자? 그렇지, 컨덕턴스 G1으로 놓자 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R2분의 1은 그럼 뭐로 놔? 그렇지, G2. 그리고 R3분의 1은 G3분의 1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것을 G1, G2, G3를 다 더한 것을 그냥 G로 표현하면 G분의 1로 써서 이때 here G는 G1, G2, G3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합성 저항 구할 때 병렬로 연결된 것은 그냥 컨덕턴스 G를 이용해 가지고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많이도 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 구할 때 조금 많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요 식으로부터 G는 마찬가지로 R 토탈분의 또는 R분의 1이다. 이 R분의 1, R 토탈 또는 R분의 1. 우리 교재는 그냥 토탈이라면 안 쓰고 그냥 R로 써놨죠. 그래서 R분의 1 이다라고 쓰면 되겠어요. 단위는 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컨덕턴스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을 갖다가 더해 가지고 쓰면 되겠어요. 요거 구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합성 컨덕턴스는. 자, 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 캡처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 2-30A의 단자 A, B 사이의 합성 컨덕턴스를 구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합성 저항 R을 구하라 라고 하네요. 이게 4개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R 토탈 합성 저항 구하려면은 원래는 이렇게 했었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더하기 R4분의 1분의 1로 이렇게 구했었단 말이야. 이렇게 구하는 게 좀 번거로우니까 조금 길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 하면은 컨덕턴스를 이용해서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이 회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네. 얘는 3오음이고 요거 더해주면 몇 오음이 돼? 직렬이니까 얘는 6오음이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3, 이거는 3, 그리고 여기는 9오음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9오음이 되겠어. 저항이야. 이렇게 저항으로 표현된 거예요. 얘를 컨덕턴스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역수야. 그래서 역수로 써주면 돼. 얘는 3분의 1, 요거는 이렇게 해서 6분의 1, 그리고 또는 요거는 3분의 1, 여기는 9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A, B 지점인 것이죠. 그쵸? 이때 합성동선수 컨덕션 G는 그래서 G1 플러스 G2 플러스 G3 플러스 G4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4개의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지금 단위는 이제 컨덕턴스 구한 거니까 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얘하고 저항으로 표현한 거하고는 이렇게 구별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거 다 더해주면 3분의 1 있고 여기 3분의 1이 있으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 여기는 6분의 1, 여기는 9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므로 얘는 뭐로 통분을 할까? 18로 통분하죠. 그냥 18. 그러면 6배 되는 거니까 12 플러스 그리고 6, 3이니까 3, 9, 2 해주면은 18분의 12, 15, 16, 17이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해서 합성 컨덕턴스는 18분의 17모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결과를 해서 합성 저항도 구하래. 그래서 합성 저항 R 토탈 또는 R이라고 하는 이 합성 저항은 G분의 1이 되는 거니까 G분의 1인 거니까 18분의 17을 거꾸로 역수로 써주면 17분의 18로 이거 단위는 오음으로 이렇게 가볍게 처음에 뭐 이렇게 역수로 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하니까 훨씬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분에 이거 참고하십시오. 또 그래서 컨덕턴스를 이용하면 복잡하게 유도되었던 병렬 저항 회로의 전류 분배 법칙이 비교적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그림 2-12B 이에 대한 2-17을 컨덕턴스를 이용해서 전류 I의 1, 2, 3를 유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보죠. 원래 I1이라는 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R1분의 I1은 R1에 흐르는 전류야. 그치?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R1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1이지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도 같은 거야. 그치? 여기가 같은 라인이니까 이렇게 같은 라인이니까 E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E가 V의 1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 E는 여기도 같은 라인이니까 E는 V2라는 얘기인 것이지. 또 E는 또 뭐라는 얘기야? V3라는 얘기야. 즉 R1분의 V1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이것은 R1분의 2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를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는 지난 주에 했었던 거는 요거 합성 저항을 쭉 더해주면은 걔는 이렇게 등가화가 되는 거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합성 저항 딱 병렬 합성 저항 구하면 R 토탈 또는 R이라고 표현하고 2로 써주면 되고 이때 흐르는 전류 I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R1분의 1 써주고 일단 R1분의 1 써주고 E라는 것은 E는 R 토탈분의 여기에 흐르는 전류 I 지금 이렇게 I로 썼지만 E는 R 토탈의 I가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R 토탈의 I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됐었던 것이죠. 그쵸? 그러므로 R1분의 1 한번 써주고 R1분의 1 써주고 R 토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렇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죠? 여기에 곱하기 I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R1분의 1은 그러면 컨덕턴스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G1으로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G1 에다가 곱하기 R1분의 1은 G1이니까 G1 써주고 R2분의 1은 G2니까 G2 써주고 그리고 R3분의 1은 G3분의 1이니까 G3니까 G3 R3분의 1은 G3 분의 1분의 곱하기 I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는 전체를 보기 편하게 쓰면 G1 플러스 G2 플러스 G3 플러스 G3분의 G1의 I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의 원 구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은 R1분의 R 토탈의 I 이런 식으로 I1은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컨덕턴스를 이용해 가지고 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공식이 나와지는 거죠. G1, G2, G3 다 더한 다음에 G1 여기에 흐르는 요거의 역수의 I로 구해주면은 전류 분배 법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I의 2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구해주면은 얘는 G1 플러스 G2 플러스 G3분의 똑같이 유도가 돼요. G2의 I다라고 우리가 또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I2는 이쪽에 흐르는 전류니까 R2에 V2 써주면 되는 건데 V2 써주면 되는 건데 V2가 뭐라고? 그렇지 2라는 얘기야. 2 인간 기전력 2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그때 이 2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합성한 저항의 R 토탈의 전류 흐르는 전류 I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치? 한 번 더 해. 이렇게 해서 여기는 2고 요 R1, R2, R3를 합성했으니까 그걸 R 토탈이라고 쓰거나 또는 대문자 R로만 써도 되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로 이렇게 표현하면 2라는 놈은 2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2분의 1은 이렇게 써주고 2는 RI다 라고 쓰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쵸? R 토탈분의 I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R2분의 1 써주고 R2분의 1 써주고 R 토탈이라는 것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잖아. R 토탈은 여기에 I가 곱해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R2분의 1은 G2가 되는 거고 여기에 또 R1분의 1은 G1 플러스 R2분의 1은 G2 플러스 R3분의 1은 G3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분의 1에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얘를 요약하면 I2는 G1, G2, G3분의
G2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겠지. G2의 I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I3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I3는 그렇지. G1 플러스 G2 플러스 G3 분의 G3의 I로 해서 이렇게 병렬 회로일 때 전류 분배 법칙은 이러한 컨덕턴스를 이용해 가지고 푸는 것이 주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내용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2.5절의 직병렬 저항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직병렬 저항 회로를 합성 저항을 구해서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 순서를 따르면 된다. 즉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걸 먼저 합성 저항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병렬 회로의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합성 저항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병렬 회로의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 병렬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32에서 전류 I를 구하래. 여기에 6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네요. 보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 2ohm과 1ohm이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5ohm, ohm은 편의상 생략할게요. 여기는 3,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6ohm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14V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또 요거 직렬은 해결한 거고, 그 다음에 직렬 해결했더니만 3ohm하고 6ohm하고 어떻게 돼 있어? 병렬이 되어 있지. 그러면 3ohm과 6ohm 병렬 회로는 어떻게 될까? 3ohm과 6ohm이 병렬 패러렐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얘는 두 개짜리는 그냥 두 개랑 세 개짜리 저항은 합성 저항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이다 라는 얘기야. 즉 R1과 만일 R2가 병렬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얘 구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었냐고요? 어떻게 나왔었다고? 그렇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이렇게 나왔었다 라는 얘기야. 병렬회로 이렇게 돼 있을 때 A, B 지점 이게 R1, 이게 R2 이렇게 병렬되어 있을 때 이거의 합성 저항은 이렇게 공식이 유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3ohm과 6ohm이 병렬되어 있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9분의 18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몇 ohm이야? 2ohm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므로 2ohm이 됐다는 얘기는 요게 하나의 저항으로 합성이 된 거야, 그쵸? 그러므로 그걸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여기는 5ohm이고 요 밑에 요렇게 된 거는 3과 6ohm이 합성돼서 2ohm이 됐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14V가 되겠어요. 14V. 그러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I는. 그러므로 I는 그럼 요거 직렬되어 있으니까 얘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렇지. 하나의 저항으로 합성할 수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14가 되는 거고 5 더하기 2는 직렬이니까 7ohm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흐르는 전류 I는 7분의 14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2A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2A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전원을 흐르는 전류야. 즉 여기에서 이 전원과 5ohm은 직렬이니까 여기가 I다라는 I 토탈이 되겠다라는 얘기. 전체 전류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여기 I 토탈로 쓸게요. 왜냐하면 여기를 I라고 표현해 놨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I 토탈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I 토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렇지? 그러므로 여기 I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I의 토탈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얘는 9분의 3 I의 토탈이 되는 거고 I의 토탈은 3일은 3, 3, 3은 9 해서 3분의 1에 I의 토탈이 몇 암페어 나왔어? 지금 2암페어가 나왔지. 그래서 2 써주면 얘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류 I는 3분의 2암페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게 전류 분배 법칙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여기가 14V까지가 이제 등가 회로 구했더니만 여기 병렬 해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잖아. 14V가 됐으면은 그리고 I의 토탈이 그래서 2A가 흐른다라는 거 알았잖아, 그렇죠? 그럼 2A가 흐르면은 여기에 2A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2A가. 그러면은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 V에 이걸 1이라고 하고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 V2라고 할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럼 V1은 몇 볼트가 될까?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R 곱하기 I 해주면 되겠지. 여기는 10볼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 오음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될까? 그렇지. 2는 4 여기는 볼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즉 2오hm 합성 저항이 여기가 지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디 몇 볼트가 걸린다는 얘기야? 4볼트가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는 몇 볼트가 걸린다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10볼트가 걸린다라는 것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교재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여기까지 전이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 놨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몇 볼트의 전이차가 나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화살표로도 표현해 놨고요. 이렇게 부호를 달아서 표현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4볼트가 걸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3오음이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될까? 이거를 I의 2라고 할까? I의 2는 R분의 V니까 여기 3오음이니까 3오음에다가 여기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이 몇 볼트? 4볼트니까 3분의 4암페어가 되는 거야.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여기를 I라고 표현했으니까 I는 R분의 V야. 6분의 그래서 4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3분의 2암페어로 해서도 이렇게 해서도 아까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것과 이렇게 푸는 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I 토탈을 구했어요. 그렇죠? 합성 저항 구해가지고 2암페어라는 걸 구했잖아. 그 얘기는 여기가 2암페어, 2암페어가 흐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류 분배 법칙 했던 거고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은 또 다른 방법 좀 더 나중에 또 보고서 하도록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 내용 또 해놨으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 캡처 해놨으니까 또 읽어보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도 3분의 2암페어 그리고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3분의 2암페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직류 브릿지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림 2-35A 회로에서 두 점 A, B 사이의 전압 VAB를 구해보자 라는 얘기네요. 즉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디가 전압이 더 높으냐 하면은 A가 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몇 볼트의 전이차가 나느냐 그걸 구하자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보면 회로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12볼트라는 얘기는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 12볼트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여기가 12볼트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도선이잖아. 여기 이 지점이랑 여기가 같은 지점이야, 그렇지? 그리고 요 지점이랑 같은 지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여기가 몇 볼트라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가 12볼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걸 알고 들어가면 되겠죠. 12볼트니까 여기가 12볼트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그거를 I의 1이라고 할게요. I의 1은 여기 합성 저항이면 몇 오음이 되는 거야? 그렇지. 2오hm 더하기 4오음이니까 6오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6분의 여기 걸리는 전압이 12볼트니까 12로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2암페어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V2라고 되어 있는 V1은 그러면 몇이 될까? V1은 2암페어 곱하기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이야 V1은. 그러니까 전류 I의 원이라는 게 2A가 이렇게 쭉 흐르는 건데 2A가 2ohm에도 흐르고 4ohm에도 흐르는 거야. 그쵸? V1은 2ohm에 걸리는 전압이야. 즉 2ohm에서의 전압 강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는 얘는 전압 상승이고 여기는 전압 강화가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V는 IR이니까 2A 곱하기 2 곱하기 여기 2ohm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4V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V2는 몇 볼트가 될까? V2는 그렇지 4ohm이고 2A니까 얘는 4 곱하기 2로 써주면 얘는 8V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에 의해서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즉 V1 플러스 V2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V1 더하기 V2 해주면 4 더하기 8은 12로 이렇게 키르호프 법칙이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IE2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E2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걸 IE2라고 하겠어요. 그럼 IE2는 R분의 V니까 R 토탈분의 V로 써주면 되는 거고, R 토탈은 합성 저항은 여기가 직렬이 되어 있으니까 3ohm과 1ohm이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합성 저항은 4ohm이 되겠죠. 그 다음에 V는 몇 볼트야? 여기가 여기 걸린 전압, 전체 걸리는 전압이 요 12V가 여기 그대로 걸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12 써주면 되겠네. 그러므로 IE2는 3A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V3는 여기 저항 3ohm에서의 전압 강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V는 IR 5ohm의 법칙을 쓰면 3 곱하기 여기 3ohm 써주면은 33은 9V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VF4는 1ohm에서 1ohm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 I2가 3A니까 3 써주면 얘는 3V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제 보면은 이건 이제 좀 더 간편하게 푸는 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 전체 구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러므로 V의 AB는 V의 이 지점에서 이 지점 사이의 전압을 의미하는 거야. 즉 VA에서 빼기 VB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의 전압을 딱 재는 거란 말이야. 여기가 0V면 여기 몇 V가 되느냐를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VA 빼기 VB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VA라는 놈은 요 지점의 전압을 의미하는 것이, 이게 VA에 해당되는 것이야. VA는 V2하고도 같은 것이지. 그래서 V2가 몇 V냐면 8V가 나왔어요. 이렇게 8V. 그래서 여기다가 8 써주면 되겠어요. 8 빼기 VB는 여기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지. VAB는 A 지점과 B 지점의 전위차를 의미하는 거고, VA라는 것은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써줄 수가 있어. 5로 또는 0V 기준 전위가 여기가 0V 라인이니까 여기가 0V 라인이야. 그러니까 A5로 써줘도 돼. 여기도 VB5로 써줘도 되는데 이 5자를 갖다 생략하고 그냥 VA로 써주면은 기준을 여기를 잡아서 여기가 전압이 몇 볼트가 나오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VB라는 놈은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몇 볼트가 나오느냐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VA는 V2를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여기 8V가 됐고, VB는 V4를 의미하는 거네. 그렇지? V4는 3V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5V, VAB는 이렇게 해서 5V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를 우리가 구한 거죠. 좀 더 목적만 딱 구하는 거로 가면은 좀 더 그냥 확 빨리 구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12V라고 했으니까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은 그걸 V2라고 했어요. V2는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2ohm과 4ohm이 붙어 있어. 그래서 2 더하기 4분의 4 곱하기 전체 전원 V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4 곱하기 V가 몇 볼트냐 하면은 12V래. 그래서 12로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2, 3은요 2, 6, 12 6, 2, 12로 됐네. 2 4, 2, 8V가 된다라는 얘기네. 얘는 8V가 된다라는 얘기야. V2는 또 여기 걸리는 전압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VAB를 구하자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VA 지점 빼기 VB로 이렇게 구하면은 되는 것이고, VA는 V2야. VA는 V2로 지금 여기 표현해 놨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V2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B는 어디 구하면 돼? V4 구하면 되는 거야. V4는 여기 양당 간에 1옴에 걸리는 전압이란 말이야. 여기 전체 걸리는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여기는 12V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 쓰면 되는 거야. 3옴 더하기 1옴, 3옴 더하기 1옴에 1옴 곱하기 그 다음에 전체 걸리는 전압 12V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는 4고 여기 낙분되니까 얘는 3V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VAB는 V2 마이너스 V4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VA 마이너스 VB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 다 구해보면 얘는 8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이게 몇 볼트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5볼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브릿지웨어는 좀 이따 배울 건데요. 이렇게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뭐 시계 방향으로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놨는데 그런 내용도 한번 잘 읽어보고요. 내가 설명한 거 잘 이해를 하려고 몇 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다 해놨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그림 2-37회로에서 두 점 A, B 사이의 전압을 VAB를 구하라 라고 하네요. 아까 대하고 좀 다른 거는 여기에 지금 3호음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 앞으로. 그러므로 요거 먼저 합성 저항을 구해야겠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얘는 3호음인 거고 1호음과 2호음은 합성을 하면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직렬이니까 3호음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 3호음하고 3호음을 합성하니까 몇 오음이 돼? 6오음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10V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병렬이니까 이 병렬 회로는 또 하나의 저항으로 또 합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해주면은 아까 내 이거 풀었어요, 그렇죠? 3하고 6하고 합성하니까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 해서 9분의 18 해가지고 2옴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이게 2옴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10V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몇이 되겠어? 당연히 푸는 방법은 전류 I 구한 다음에 구해도 되고, I를 구한 다음에 5분의 10이니까 I는 몇 암페어야? 2암페어지. 2암페어. 그 다음에 여기 걸린 전압은 당연히 V의 2는 2옴 곱하기 전류 2 해서 4V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3 더하기 2분의 여기 2 곱하기 전체 전원 10으로 이렇게 구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5니까 얘가 5가 되니까 2가 돼서 얘는 4V 이렇게 해서도 구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2옴 합성 저항 요거 했더니만 요거를 두 개를 합성을 했더니 2옴이 나온 거고, 그때 요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 4V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여기가 몇 볼트라는 얘기야? 4V라는 얘기인 거야. 그 얘기는 여기가 4V다라는 얘기야. 같은 지점이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가 4V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싹 지우고 여기가 4V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가 4V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기가 4V다라는 것이야. 4V. 그러므로 다 구했죠. VA 먼저 구할게요. VAB 구하라고 한 거니까 VAB는 VA 마이너스 VB를 의미하는 건데, VA는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잖아. 2옴에 걸리는 전압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면, 또는 전류를 구한다,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좀 더 간단하게 하려면 전압 분배 법칙 쓰면 되겠어요. 1 더하기 2는 3, 그리고 여기 2 곱하기 4V 걸려 있으니까 4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분의 8 암페어, 248 암페어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VB는
VB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3오음과 4오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전체 합성장은 6이 되는 거고,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6분의 3 곱하기 전체 전압 4V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2가 되는 거고, 요거 약분하니까 2가 돼서 VB는 2V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VA-VB는 3분의 8 빼기 2로 해서 3분의 8 마이너스 6 해주니까 얘는 몇 볼트가 되는 거야? 3분의 2 볼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시간이 또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요 정도로 설명하고 끝낼게요. 3분의 2 볼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이거는 전류구한 거고, 뭐 전류구에서도 되는 거고, 그 전압 분배 법칙 이용해서 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볼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좀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도 한번 해볼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시간 또 많이 지나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4주차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4주차 2강 직류 저항 회로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